네, 외교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해외 주재관들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첫 여성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근절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네. 우리 외교부가 현재 주 에티오피아 주재 남성 외교관을 성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새벽입니다.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의 간부급 외교관이 현지에 있는 대사관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외교부가 현재 두 직원을 귀국을 시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외교부 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간부급 직원인 A씨가 행정 직원인 B씨와 함께 와인 3병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또 여러 가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여직원 B씨의 말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새벽에 눈을 떠보니 성폭행을 당한 의혹이 들어서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모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외교부 영사 콜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습니다. 예. 다만 외교관 A씨도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와인을 같이 먹고 또 자신의 집에서 그 B씨가 자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도 역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외교부의 성추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해만 해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에서 어떤 성추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9월이었죠. 주 칠레 대사관에서 공공 외교를 담당하는 참사관급 외교관이 현지 10대 여학생, 특히 한류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그 여학생을 성추문하는 모습이 현지 방송, 전국에 보도가 되면서 국가적인 망신을 샀었고요. 예. 또 지난해 12월에는 중동의 한 대사가 직원을 성희롱해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이었죠. 2년 전에는 이제 외교부 간부 2명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나가는 도중에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 가장 잘 알려진 건 지난 2011년이었죠. 중국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의 핵심 자료를 유출했던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인데요. 이 문제 역시 성과 관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외교부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성 장관,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강 장관이 격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외교부 자체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그만큼 외교부 안파 또 70년 만에 여성 장관이 취임함으로써 기대를 좀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성추문부터 이런 일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 개탄스럽다. 또 어제 노사협의회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우 심각한 제 공간의 복무 기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본부 및 제 공간의 복무 기강 강화를 위해 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의 강화,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그리고 그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비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간 외교부 징계 건수 36건 가운데 31%인 11건이 성추문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절반이 넘는 6건은
해외 공간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 공간의 어떤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이런 성추문 사건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내놓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사건이 터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태스크포스 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사실 대책을 내놓았는데 결국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연불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문제로서는 이제 당사자들, 가해자들의 인식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성을 여직원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된 시각으로 본다는 부분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재외 공간이 세계에 183곳이 되는데 사실 이 재외 공간을 감찰할 인력이 현재 외교부에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규정상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은 재외 공간을 감찰하도록 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인력이 턱없이 좀 부족하고 그나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각지대가 그만큼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제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멀고 작은 4~5명이 근무하는 대사관일수록 사실은 좀 감찰의 범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외교부 특유의 조직 문화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쇄적이고 기수 문화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권위주의적인 문화 특히 회식 문화, 좀 잘못된 좀 권위주의적인 회식 문화도 술 문화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한 원인이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부가 이번에는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외교부 이번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재외 공관 근무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팀을 꾸리겠다. 인력을 좀 더 늘려서 인력 감사 횟수 또 이제 암행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시로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기재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조가 없으면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증언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 이게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강경화 장관이 취임 이후에 지금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지금 대책, 재발 방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장 조직 하나만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과연 특별감찰관실 과연 성립이 될 수 있을지 신설이 될지 좀 우려가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외교관들의 성추문이라는 것이 국가의 이미지와도 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또 여성 장관인 강경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조직 신설 또 어떤 감찰 인력의 증언에 앞서서 과연 외교부가 어제 대변인의 사과 성명에서 밝혔듯이 과연 되돌아 볼 부분은 없는지 폐쇄적이고 좀 고질적인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외교부 문화 또 여러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되온 외교부의 성추문 문제 이번에는 좀 근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석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